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의 시뮬레이션 제품군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권중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X의 사업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는 김택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로우 EFD 엔지니어 안정근 프로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설계자안 해석 방안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작금의 상품 설계를 하는 추세가 그 AS를 없애는 방향으로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상품 설계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설계 시간을 단축시키고 품질을 높이는 경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설계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그 CAD 설계부터 CFD 해석까지 합쳐진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젠다는 그 플로우 EFD 소개 및 적용 사례, 그리고 해석까지 연결되는 파라메트릭 설계 방안, CAD에 내장된 CFD를 통한 IGBT 냉각 해석에 대한 데모를 하는 것으로 세션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론트 로딩 CFD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프론트 로딩이라는 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초기 단계에서 CFD 해석을 통해서 상품 설계의 품질을 높이고 또한 시간을 빨리 줄여서 그 상품이 출고된 후 발생되는 AS를 없애는 방향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프론트 로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보면 그 이 CFD 툴이 CAD에 완전히 내장이 되어야 되고, 또는 이제 우리가 CFD 해석을 할 때에 CAD 리파이먼트를 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없앨 수 있는 그 CAD와 완전히 그 통합되어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솔버가 또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속 메싱을 통한 자동화 또는 그 솔버,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편하게 하려면 GUI가 좀 편하되겠죠. 이런 것들이 프론트 로딩 CFD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심센터 플로우 EFD와 기존 CFD를 보면 왼쪽에 보면 몇 가지 CFD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나열을 해놨는데, 심센터 플로우 EFD는 보시면 그 사전 준비 작업이 뭐 필요 없거나 또는 뭐 약간의 준비 작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른쪽 항목에 트래디셔널 CFD는 보시면 그 사전 준비 작업이나 또는 그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매우 필요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자 제품군들이 플로우 EFD는 한 90% 정도가 미케니컬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10% 정도가 CFD 전문가들, 반대로 트래디셔널 CFD는 10%가 이제 미케니컬 엔지니어, 그리고 90%가 그 CFD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플로우 EFD의 고유한 가치는 뭔가 하면 그 사용이 굉장히 쉽다, 그리고 그 빨리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자들이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FD의 대중화를 이루는 것이 플로우 EFD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AD에 인베디드 돼서 형상 처리가 효율적이고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그 메시랑 또는 자동화 이런 것들이 좋다는 것들은 앞장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플로우 EFD와 인터페이스되는 주요 CAD들은 보면 오른쪽 그림에 보였다시피 NX, 솔리드 엣지, 크레오, PTC 이런 거에 풀리 인베디드가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CAD 영상을 직접 사용함으로 해서 CAD를 다시 손질하는 일이 없이 빠른 해석 준비가 가능한 거고, 또는 이제 그 설계 과정 중에 CFD 해석을 수행하므로 초기 단계든 중계 단계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게 동기가 돼서 그 해석을 빨리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밑에 하단에 보면 태극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글이 지원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그림을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 응용 분야를 보면 이 제너럴 CFD 멀티피직스 분에서 보면 항공기 쪽에 그 공기역학이라든가 다른 항공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 기계적인 부품이나 또는 전자장비랑 연결된 LRU 같은 것들을 해석하는데 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으로도 보면 마찬가지로 외부의 그 공기역학 분야 또는 뭐 엔진 또 ECU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기구물만으로 되어 있을 수 있고 기구물 안에 해석 툴이 이 PCB 툴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CFD, 멀티피직스 CFD 더하기 전자 장비들이 연결된 일렉트로닉 쿨링 영역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플로 EFD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산업에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그 컴퓨터를 예를 들었는데 안에 보면 팬도 들어가고 PCB도 들어가고 뭐 다양한 것들이 안에 탑재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LED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플로 EFD가 그 기구물 더하기 그 전기 전자 시스템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공조, 히팅, 벤틸레이션, 뭐 우리 에어컨 공기 어떻게 공기가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뭐 데이터 센터, 작금에 이제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좀 붐이 일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HVAC 해석까지 가능하다는 게 이제 플로 EF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자라는 말을 저희가 썼는데 이 설계는 기구 설계 또는 그 전기 전자 영역 설계를 다 포함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플로 EFD의 응용 분야 중에 아까 내부 얘기를 하는데 주로 그 최근에는 전자 방열 설계 분야에 대해서도 그 사용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밑에 보면 그 실제로 반도체 다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모여 있는 칩 패키지가 있고요. 프린티드 서킷 보드 그리고 합쳐진 모듈 그 다음에 이제 렉 또는 이제 이것들이 뭉쳐진 데이터 센터 이런 일련의 그 공급망의 각각이 다 해석이 가는 게 플로 EF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칩부터 시스템 오브 시스템까지 방열 설계 해석까지를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야가 아니면 이제 미케니컬한 부분만 해석도 가능하고 합쳐진 미케니컬이랑 일렉트로닉스가 포함된 것들을 포함해서 그 CFD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게 플로 EF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한국 내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까지 몇 가지 예제를 들었는데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거는 이제 메모리랑 그 중에 이제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외관 미케니컬 설계는 NX CAD로 실행을 하고 내부의 일렉트로닉스 쿨링은 이제 플로 EFD로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우리 모바일 폰입니다. 안에 보면 이제 PCB도 들어가고 칩도 들어가고 그 중에 핸드폰 케이스가 이제 연결되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NX로 외관 미케니컬 설계는 하고 내부의 열 해석은 이제 플로 EFD 또는 디자인은 저희 지멘스의 다전 디자인 툴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좌측 하단 스마트 정션 박스 이거는 이제 자동차인데 자동차에 보면 이런 그 열이 많이 소요되는 하나의 부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카티아로 기구 설계가 되고 내부의 열 CFD 해석은 이제 플로 EFD로 수행한 케이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ADAS 컨트롤러 예제고요. 물론 이제 카티아로 설계가 되고 안에 그 전자 방열 설계는 이제 플로 EFD로 사용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요 앞에 보여드린 이 예제는 한국 내 예제 4가지를 좀 샘플로 소개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로 EFD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 기본 사양은 그 NX 멀티피직스 CFD 아날리시스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소개해 드렸던 공조 해석 그리고 극초음속 해석까지를 할 수 있는 기본 모듈이고요. 보통의 이제 일렉트로닉
쿨링 영역이 아니라면 이 기본 모듈 가지고 멀티피직 해석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닉스 옵션이 있는 여기에는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구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주파 대역의 전자기장에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패키지에 대한 그 패키지를 쉽게 만들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플로 EFD가 CAD에 인베드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PCB 설계를 하고 하면 이런 EDA 설계 툴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드릴 수 있는 EDA 브릿지, 그리고 이제 그 패키지 반도체의 경우에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 모델이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상품을 완성을 해서 출시를 했을 때 이 실물에 대한 그 열 모델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물에 대한 그 실물을 측정해서 이것을 그 해석 모델과 보정을 통해서 해석 모델의 정밀도를 올림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짧은 한두 시간 안에 한두 번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상품 설계 품질이랑 또는 그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제품 설계를 완성하고 양산을 하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옵션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ED, 우리나라 한참 LED 산업이 부밍을 일 때 이 LED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광열 특성 해석을 할 수 있는 모듈이 있고, 이것들을 망라해서 우리가 설계 탐색을 하고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옵션, 이런 것들을 플로 EFD의 기본적인 그 기본 모듈 더하기 세 가지 옵션 모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플로 EFD는 그 현존하는 3D CAD, 솔리드 엣지, 카티아 또는 뭐 크레오의 내장이 됨으로 해서 아까 그 CAD랑 서로 그 형상을 서로 단순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셀 기술로 사용자 메시 작업을 최소화하고 정밀하고 안정한 솔버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설계 공간 탐색을 폭넓게 하여서 최적 설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이제 플로 EFD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대표께서 해석까지 연결되는 파라메트릭 설계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파라메트릭 설계 방안 중에 이제 가장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흔하게 좀 쓰실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NX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모델들을 그 변수나 이제 그 수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모델을. 그래서 이 모델을 일단 뭐 치수라든지 이런 뭐 각도를 일단 변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수식으로 엮어서 이제 그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치를 업데이트하거나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전체 모델에 일관적으로 규칙을 가지고 업데이트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모델을 한번 보시면 이 볼트가 이제 체결된 플레이트를 이제 설계를 한다고 봤을 때 이 볼트의 깊이는 이 플레이트의 높이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이제 수식에 따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이 플레이트의 높이를 이제 변경을 하고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이 볼트의 이 깊이 값이 자동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자동으로 재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그 변수만 이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그 파트를 보시면은 볼트의 이제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 하중 값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볼트 값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볼트 값은 플레이트의 이제 깊이 값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는 영역으로 이제 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how hide 메뉴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집중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메뉴만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NX 익스프레션 자체만으로도 이제 능동적으로 그 변수라든지 이제 수식을 잘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또 팀센터랑 그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파워풀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센터에 있는 이런 그 제품 옵션이라든지 이런 규칙을 NX로 불러오면 이 NX에서 NX 베리언트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그 모델에 대해서
거리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이런 그 구조에 대해서 이런 값들이 이제 자동으로 불러올 수가 있고, 이거는 추후에도 이 해석이라든지 제조 쪽에서도 이제 능동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이런 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팀센터 프로덕트 컨피규레이터 기능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저희 팀센터 12.1 이상에서 이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익스프레션들이 그 다양하게 이제 그 유동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프로 EFD와도 이제 능동적으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한 이점을 한 3가지 정도 좀 뽑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 모델하고 이 해석 모델을 좀 타이트하게 그 통합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그 NX에 있는 이런 변수값이라든지 이런 그 값들을 이게 플로우 EFD에서는 이제 참조 데이터로 바로 이제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을 절약을 하실 수 있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이 설계 변경이 된 이 설계 모델과 이 해석 모델에 대해서 오류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작업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 CAD to CA 관점에서 타이트하게 이런 갭을 있었던 거를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갭을 줄이시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좀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세한 것들은 이어서 저희 그 안정근 프로님께서 좀 상세하게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CAD에 내장된 CFD를 통한 IGBT 냉각 해석 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로우 EFD4 NX 기준으로 해서 현재 데모를 작성을 했고요. 물론 NX와 더불어 카티아와 크레오 등에서도 저희 동일한 방법으로 데모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데모는 NX와 통합된 환경에서의 사용, 그리고 해석 설정, 메쉬 설정, 그 계산 수행하는 영역과 결과를 시각화하는 부분, 그리고 이전 시간에 바로 얘기 들으셨던 NX 파라미터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최적 설계 방법에 대해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X와 통합된 환경을 봤을 때는요, 설계 엔지니어들이 CFD를 수행함에 있어서 CAD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에서 CFD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CFD에서 CAD 데이터를 중립 포맷으로 내보낸 다음에 CFD 툴에서 임포트를 하셔야 되는데, NX와 통합된 환경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 해석 측면에서는 밀폐계를 잘 만들어 주시면 플로우 EFD가 자동적으로 유체 영역을 검출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없이 이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로 보실 때는 IGBT가 어셈블리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셈블리 구조 내에는 칩과 케이스, 방열핀, 오링과 냉각수가 흐르는 부분이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AD 환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NX 익스프레션을 통해서의 설계 탐색을 위해서는 방열핀에서의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놨는데요. 핀에 대해서 지름이나 그리고 드래프트 각도, 피치를 이 3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상태로 해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섹션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CFD에서는 다음과 같이 겹쳐져 있는 중첩되어 있는 형상들에 대해서 에러로 처리하게 되지만, 플로우 EFD는 물성의 프라이오리티에 따라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에러로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면 플로우 EFD를 구동하고 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크레이트 리드를 통해서 밀폐계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크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현재 밀폐계, 내부 유동의 경우 밀폐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유동 영역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다음과 같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CAD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상의 단순화가 불필요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형상 변경, 설계가 자주 변경이 되는데 형상 변경에 따른 해석과의 동기화 통해서 시간 단축 또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CAD 환경에서 동일한 CFD를 수행하기 때문에 설계 엔지니어도 쉽게 사용 가능하고 학습이 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해석 설정인데요. 해석 설정은 저희가 위자드라는 형식을 통해서 초기에 프로젝트라는 부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 설정에 대해서는 CAD 모델이 직접 할당을 시키면서 직관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CAD에서 머티리얼, 이제 재료가 할당이 돼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불러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데모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드를 통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할 단위계를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널과 익스터널에 대한 해석에 대한 타입을 설정하고 하단에 보시면 피직스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열과 유동을 같이 푸는 부분을 설정하고 냉각수가 이제 흐르기 때문에 냉각 유체를 설정하고 그리고 IGBT 외벽에 대한 조건 그리고 해석에서 사용될 초기 온도 조건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해석 초기에 대한 피직스 설정이 완료된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이후에 NX에 이제 머티리얼이 할당되어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불러들이게 되면 해당 물성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고요. 할당이 되어 있지 않은 물성에 대해서는 NX CAD의 어셈블리 트리에서 직접 형상을 선택하고 플로우 EFD에 존재하고 있는 물성을 지정해서 바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인넷과 아웃넷, 방열핀에 대한 유동 설정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이 인넷 부분에서의 CAD의 면을 선택하고 해당되는 조건을 입력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넷 부분에서는 프레셔 오프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아웃넷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칩에 대한 발열량을 넣게 되는데요. 칩에 대한 발열량은 볼륨 소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파트를 일일이 UI에서 선택하지 않고 어셈블리 트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계 과정 어느 단계에서든 해석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해석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물성을 입력하고 또한 프로젝트를 복제 또는 템플릿을 이용한 간단한 설정이 포함된 해석 설정을 만들 수 있어서 작업에 대한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메시 부분인데요. 플로우 EFD는 스마트 셀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다중 제어 최적 셀을 사용해서 격자를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셀에서 다양한 물질이 위치해 있어도 CAD의 볼륨을 인식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물성을 처리하고 해석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벨링을 통한 격자 세분화로 사용자의 최소한의 입력만으로 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형상에서 글로벌 메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메쉬는 오토매틱과 매뉴얼로 현재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현재 레벨 4의 수준의 격자부터 레벨 1부터 7까지의 격자를 프리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링을 통한 세분화로 간단하게 격자를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추가적인 메쉬 설정을 위해서는 매뉴얼 메쉬로 들어가서 다양한 옵션을 지정한 이후에 메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컬 메쉬를 통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정해서 추가적인 메쉬 설정을 수행을 할 수 있고요. 현재 데모에서는 영역을 표시했지만 부품에 대해서 로컬 메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된 메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메쉬는 정육각형 아니면 육면체 형식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육면체에 대한 부분이 핀에 대한 부분에서도 격자가 잘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EFD는 격자 세분화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맞닿아 있는 영에 대해서는 무조건 1레벨로 격자가 세분하게 되도록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급격한 격자 변경에 따른 해석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능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이FD는 CFD를 위한 메신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경계층에 대한 부분이 자동으로 처리돼서 해석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산 수행입니다. 계산 수행이 있어서 플로이FD는 견고한 솔버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설계 엔지니어 분들도 어쩌면 정확하고 빠른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해석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렴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글로벌 골부터 포인트 골, 서피스 골, 볼륨과 이퀘이션의 5가지 형식의 골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사용자는 엔지니어링 골을 생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생성된 골로 보시면 인넷에 대한 압력, 그리고 아웃렛에 대한 온도에 대한 골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IGBT가 열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칩에 대한 최고 온도에 대한 골도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퀘이션 골로 이제 DP나 DT 등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용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목표를 통한 자동으로 이제 수렴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결과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서 해석 도중에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솔버 측면에서는 로컬 또는 원격 머신에서 솔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UI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UI만 제공하고 있고 리눅스용 UI는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 시각화 부분에 봤을 때는요, 저희가 다른 포스트 툴이 있지 않고 바로 NX 환경에서 어셈블리 내에 결과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플롯 형태를 통해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골들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추출해서 후처리 측면에서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결과가 완료된 후에 섹션 뷰로 다음과 같이 온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온도에 대한 플랫의 범위를 이제 조정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결과를 볼 수 있고, 또 프로브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서의 온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의 파라미터를 변경해서 속도 결과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압력 조건으로 변경 이후에 방열 핀에서의 압력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솔리드에서의 온도 조건은 서피스 플러스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어느 부분이 높은 온도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히싱크 부분에서 현재 핀의 베이스부터 핀까지의 온도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인넷에서 아웃넷까지 가는 유동 형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플로우 트라젝토리를 설정해서 다음과 같이 인넷과 아웃넷의 유동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성했던 골을 통해서 골 플랫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골 플랫에서는 서머리 측면에서 다양한 값들을 테이블 형식으로 요약 화면으로 볼 수 있고요. 이터레이션 간의 히스토리적인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데이터의 후처리를 위해서 이제 엑셀로 해당 데이터를 추출이 가능하고요. 썸머리 항목과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로우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엑셀을 추출하기 때문에 후에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고, 또 보고서 형태의 워드를 템플 형식으로 작성한 이후에 보고서 형식으로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뷰어를 통해서 플로이FD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도 데이터를 전송해서 다음과 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시험으로 얻을 수 없는 제품에 대한 인사이트 확보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다양한 부분이 활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엑셀이나 워드로 내보내기 때문에 후에 데이터 분석에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뷰어를 통해서 결과를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엔 설계 탐색입니다. 설계 탐색은 이전에 NX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활용해서 저희가 최적 설계를 도출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적 설계를 어떤 설계 탐색에 인풋에 대한 베리언트로 넣고 아웃풋 베리언트를 어떤 부분을 최적화할지 설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해석 이후에는 프로젝트 내에서 NX 어셈블리를 바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데모로 보시면 이미 완료된 해석에 대해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선택하시게 되면요. 와리프 골 옵티마이제이션, 익스터널 옵티마이저, 그리고 디자인 앤 익스페리멘털 옵티마이제이션, 또 멀티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히즈의 쉘파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과 캐릭터라이제이션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히즈에 대한 쉘파를 이용한 최적화를 위해서 멀티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 조건, 설계에 대한 익스프레션, 어셈블리에 대한 조건을 입력할 수 있지만 저희는 방열핀에 대한 3가지 조건, 지름, 그 다음에 드래프트 각도, 피치에 대한 부분을 인풋 베리어블로 선택해서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각각의 기본 값이 있고 각 파라미터의 민맥스 값을 사용자가 입력을 먼저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에 대해서 파라미터 변경이 되는 부분을 지정해 주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최적화를 수행할 항목을 골 측면에서 이제 적용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온도와 DP를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설정하고 각 조건에서의 제한값,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값을 설정해서 최적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통해서 저희 몇 가지의 디자인 포인트를 수행할 건지, 그리고 최적화 방법론은 어떤 부분으로 선택할 건지 선택하고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플로우 EFD가 설정한 NX 파라미터를 임의로 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40개의 디자인 포인트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고요.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마다의 결과를 플러스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들을 통해서 옵티멀 포인트를 추천하게 해주는데요. 그러면 옵티멀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옵티멀 포인트는 갔을 때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별도의 CAD 작업 없이 바로 옵티멀 포인트의 CAD 설계가 추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NX의 파트 파일로 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설계가 필요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중 변수에 대한 최적화를 내장된 히즈 모듈도 수행할 수 있고요. 변수 입력 값을 정의해서 플로우 EFD가 최적에 대한 조합을 탐색하고 최적 값을 도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 디자인 포인트를 빠르게 플로우 EFD의 프로젝트로 생성하면서 추가적인 CAD의 설계 없이 바로 CAD 파일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서머리로 가자면요. NX와 통합된 환경에서의 CFD를 통해서 설계 엔지니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해석 설정이 위자드를 통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빠르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해석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격자 생성에 대한 지식이 어쩌면 없는 해석 비전문가들도 자동으로 메쉬를 생성할 수 있도록 기능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강력한 솔버를 제공함에 따라서 해석함에 있어서 정확한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성능 데이터를 NXCAD 또는 카티아나 크레오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설계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 설계 도출안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소개는 마치고요. 다음은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립님께서 주신 건데요. CAD 설계가
도움에 불구하고 결국은 일일이 그래야 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사진 촬영이나 특수한 장치를 입력하여 통해 자동으로 설계해주는 기술은 없는지요? 저희 쪽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거 저희 쪽은 아닌데 CAD가 없는 경우에는 이거 뭐 레이저 스캐너나 이런 걸 통해서 그 3D를 만드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CAD 김광수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CAD 전문 인력이 아닌 설계자가 직접 해석할 경우 결과 해석 오류나 과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안정근 프로님이 좀 대답 가능하시겠어요? 어떤 거죠? CAD 전문 인력이 아닌 설계자가 직접 해석할 경우 결과 해석 오류나 과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능적으로 제공이 되진 않고요. 사실 회사 내에 CFD 아니면 CA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초기 도입하실 때는 해석에 대한 부분을 결과를 해석 엔지니어와 같이 한번 검토하고 어느 정도의 격자 설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물성을 사용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하면서 나아가는 방법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중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설문지가 나가 있을 텐데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신 분에 한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그 여현동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해석 단순화를 위한 자동 메시 생성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정밀한가요? 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플로우 EFD는 자동 생성, 메시를 자동 생성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다중 최적을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셀을 기반으로 생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표면의 메시를 직접 쓰는 방법이 아닌 볼륨 자체를 나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형상들이 와도 원활한 격자를 이제 만들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김홍식님 질문입니다. 파라메트릭 해석 시 설계 변수 간 상관관계를 자동으로 분석해 주는 기능이 있나요? 설계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기보다는요, 상관관계를 사용자가 좀 입력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중치를 좀 준다 그러죠. 그래서 파라미터 해석할 때 가중치를 줘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최적 설계에 반영할 건지를 설정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형준님 질문입니다. 다중 변수의 옵티멀 포인트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도 설정 가능한가요? 지능적이라면 모델 베이스 디자인에서 산출된 결과물에 적용시켜 옵티멀 포인트 모델의 자동 도출도 가능한가요?가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옵티멀 포인트에 대해서는 저 히즌의 쉘파라는 최적화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제안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이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가중치를 어느 부분에 아웃풋 베리어블에 줄 건지를 선택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옵티멀 모델 자동 추출 부분에서는 아까 저희가 설계 탐색한 이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모델이 자동적으로 추출이 돼서 사용하는 부분을 데모를 진행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일일이 다 읽기는 좀 어렵고요. 몇 가지 샘플을 해서 중간중간에 소개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은 신다균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플로우 EFD를 활용했을 때 해석 시간, 해석 결과 파일의 용량 등을 타 CFD와 비교한 사례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직접적인 비교는 지향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BMT를 했을 때 고객분들에게 자료 제출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현재 100으로 봤을 때 플로우 EFD를 이용했을 때 한 70 정도 소요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석 결과 측면에서는 해석 솔버마다 아니면 피직스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 5% 정도 내의 결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과 파일에 대해서는 이제 플로우 EFD에서도 피직스가 복잡할수록 결과 파일 용량들이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어떻게 보면 고객사에 가서 이제 좀 비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익주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파라메트릭 설계와 해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AI, 머신러닝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지요가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로우 EFD를 이용한 사례는 아직은 직접적인 사례는 없는데요. 저희 지멘스 내부적으로 다양한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AI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활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대한 결과의 인풋과 아웃풋을 정의하고 많은 데이터를 저희 리듀스 오더 모델링을 통해서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후에는 UI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해석하지 않아도 인풋에 대한 부분을 조절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 케이스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박진수님 질문인데요. 플로우 EFD 도입 시 기존 엔지니어들이 추가적인 해석 교육 없이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별도의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력 교육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우선 기존 엔지니어라고 하시면 해석 엔지니어인지 설계 엔지니어인지 좀 나눌 필요는 있는데요. 설계 엔지니어 분들은 설계 엔지니어와 이제 해석 엔지니어 두 분 다 기본 교육만 받으시고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해석 엔지니어 분들은 일반적인 CFD와 방법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응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교육 비용은 저희가 평가판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정규 교육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김인섭님 질문인데요. 설계 단계에서 파라메트릭 해석을 도입했을 때 프로토타입 제작 횟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었나요? 저희가 상품 설계를 직접 안 해봐서 좀 질문 대답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할까요, 이게? 우선 이제 해석에 대한 결과가 시험과 동일한 수준까지 거의 왔다고 봤을 때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제작 횟수가 한두 번으로 끝날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GM에서는 이런 해석적 접근을 통해서 제로 프로토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험과 해석의 정합도를 어느 정도로 현실성 있게 가져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 여현동님 질문입니다. 설계자 주도의 CAE 결과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검증되나요? 우선 기존의 CA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CA의 결과와 현재 결과랑 플로우 EFD 결과를 이제 비교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같은 어떻게 보면 조건에서의 다른 솔버를 이용했던 해석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초기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질문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플로우 EFD에서 작성된 자료나 해석된 자료는 플랜트 시뮬레이션이나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제품과 서로 연동이 잘 되나요? 현재 스마트 팩토리 공정 최적화를 위해 설계 정보까지 연동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플랜트 시뮬레이션이나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쪽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한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플로우 EFD에서 작성된 자료라고 보시면 CAD도 될 수 있고 해석 결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플랜트 시뮬레이션에서 CAD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면 동일한 CAD를 사용해서 해석을 수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김홍식님 질문인데요. 보통 고객사들이 플로우 EFD를
가장 먼저 적용하는 분야는 구조 유동 중 구조 유동 열 중 어느 쪽이 많은가요? 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플로우 EFD를 이제 설계 쪽에서 접근하시는 분들 봤을 때는 유동과 열이 반반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플로우 EFD에서는 PCB에 대한 열 해석과 구조 해석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측면에서는 열 해석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도입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구조 해석에 대한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들은 열이나 유동 해석을 하신 분들이 구조 해석까지 하는 부분을 좀 꺼려 하세요. 약간의 그 업무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음은 김정주님 질문입니다. 설계 해석 솔루션 도입 시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작업이 필요한지와 타 솔루션과의 환성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입 후 운영 중에는 솔루션 버전업이나 변경 작업 필요 시 불안정한 서비스도 우려되는데 효율적인 관리 방안도 궁금합니다. 설계한 시뮬레이션 결과물에 대한 성능이나 영향도를 측정하는 별도의 툴이 있는지와 설계에서 기술을 접목한 기술 개발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솔루션 도입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따로 혹시 연락처를 주시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이메일로 회신을 드렸으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생산 업무, 주창원 씨 질문입니다. 생산 업무 쪽에서 도면 제작 시 CAD를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업데이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아마 CAD 업데이트나 플로우 EFD 업데이트 양쪽 다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 CAD 쪽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메이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 월마다 마이너한 업데이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플로우 EFD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신홍동님 질문입니다. 여러 해석 시나리오를 동시에 비교하는 기능이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해석 시나리오 동시 비교는요, 저희가 아까 보셨던 설계 탐색에서 디자인 포인트마다의 그 수치값은 바로 비교가 가능하고요. 또한 처음 베이스 해석에서 생성되었던 플랫들을 아웃풋 베리어트에 좀 넣어 놓으시면 각 해석들에 대해서 컷 플랫이나 서피스 플랫, 다양한 포스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형준님 질문인데요. 현재 라이센싱 폴리시는 어떤가요? 그리고 앞선 답변에서 최적 모델의 자동 선정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원하던 기능은 다양한 파라미터 세팅에 대해 예를 들어 탑3 모델이 제시되고 그 가운데 하나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기능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가 질문입니다. 먼저 라이센스는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라이센스는 저희가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저희가 클라우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보통 계약 기간이 1년, 3년 단위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 탑3 모델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하나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탑3 모델까지는 아니어도 디자인 포인트들에서 옵티멀 포인트를 우선 표시는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그 옵티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어떤 부분이 최적 아닌지 선택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태정 씨 질문입니다. 설계자가 NX 안에서 해석한 결과를 제조 공정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연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설계 변경 시 자동으로 해석 조건도 갱신되는지요? 가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석 결과 데이터가 제조에 가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해석 설정에 대한 부분은 설계가 변경됐을 때 그 파트가 유실되지 않는 한 설정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설계 변경 시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유동해석 사례 위주로 설명해 주셨는데 구조해석 사례에 대한 추가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구조해석은 아마 저희가 혹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별도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확도와 속도 중 고객들이 더 민감하게 요구하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우선 프론트 로딩 측면에서는 속도를 좀 중요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설계 엔지니어들 분들은 속도를 좀 더 우선시하고요. 우선 해석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정확도를 좀 많이 보시는 편입니다. 예, 초기 질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물성의 프라이오리티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플로우 EFD 내에서 파트에 물성을 입력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라 그래서 물성을 입력한 순서대로 그 우선순위가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EFD 내에 Material Priority라는 툴로 가셔서 이 부분을 겹쳐져 있는 형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더 살릴 건지 프라이오리티를 우선순위 올리시면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서 겹쳐져 있는 형상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영선님 질문인데요. 솔루션 도입 전에 필수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도입이 제한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솔루션 도입 전에 필수로 해야 될 부분은 어떤 해석을 할 건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해석에 대한 영역이 우리에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형준님 질문입니다. 격자 메쉬 세분화 시 그 레졸루션 메쉬 사이즈를 쉐입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가요? 즉 복잡한 쉐입에선 작은 메쉬 사이즈를 부여하는 것 같은 네, 형상에 따라서 레졸루션에 대한 부분을 조절할 수 있고요. 아까 오토매틱 분더러 매뉴얼 메쉬에서 각각 그 커버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소에 대한 형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김봉상님 질문입니다. 캐드는 플러긴 개발이 가능한데 NX도 플러긴 개발이 가능한지가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네, NX는 굉장히 이제 개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플러그인 개발을 하는 툴은 이제 저희가 NX 오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라든지 다양한 환경에서 이 UI까지 다 터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강력한 플러그인 툴로 개발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NX에 해당되는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김정규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설계를 위한 라이브러리 제작 시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고자 하는 부재의 각 카테고리 설정 기준의 여부와 수량 산출 시 산식 연계에 의한 일람표, 수량 산출 외에 기존 수량 산출서 방식, 삽도, 산식표 등도 작성될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구조에 맞게 템플릿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템플릿을 작성하시고 내가 이 템플릿을 규격을 만들고 이 팀원들에게 이 템플릿을 그대로 배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뭐 이 툴들을 좀 자동화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NX 오픈 아니더라도 저널이나 매크로를 이용을 해서 이런 그 순서대로 프로세스를 그 개발팀 아니면 설계팀 내에서 외주를 주지 않고도 충분하게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배복수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두 개의 목적 함수를 예를 들어 모터 내부의 연류동 해석과 구조 해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나요? 네, 플로이FD에서 설계 탐색이 저희가 연류동 해석, 구조 해석 두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석적인 순서 차이가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플로이FD에서 연류동과 구조 해석을 동시에 설정하고 나서 연류동 해석 이후에 마지막 단계 결과값을 구조 해석의 경계 조건으로 적용해서 구조 해석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적 설계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에 대해서는 먼저 연류동 해석에 대한 부분의 솔루션을 다 도출 이후에 그 다음에 구조 해석에 대한 목적 함수를 두고 설계 탐색하는 반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민주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플로이FD가 해석 전문 툴 대비 정확도에서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열 전달, 유동 해석 등 복잡한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플로이FD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CAD2CA라 그래서 설계자양 해석으로 저희 안내는 드리고 있지만요. 플로이FD도 예전에는 개발 당시에는 복잡한 유동 해석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솔버입니다. 그래서 다른 CFD 툴과의 정합성은 솔버의 차이나 그런 격차 생성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요. 한 5%에서 10% 내의 해석 정도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플로이FD는 전자기 냉각 해석 부분에 점점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솔버 솔루션들에 대비 열 해석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유동 해석에 대해서는 지금 난류 모델에 대한 솔버를 하나만 플로이FD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김홍식님 질문입니다. 파라메트릭 해석 시 설계 변수 간 상관관계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기능이 있나요?가 질문 내용입니다. 저 상관관계는 저희가 자동으로 해주진 않고요. 자동으로 하기 원하시면 저희 히즈라는 솔루션을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히즈라는 쉘파의 알고리즘을 플로이FD가 가져다 쓰는 입장에서 각각의 아까 보시면 가중치를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최적화할 건지의 설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다음은 곽찬호님 질문입니다. 파라메트릭 설계에서 파라미터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 서피스나 커브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해석에서 없어진 형상을 처리하는 장치가 있나요? 이 부분은 사실 형상이 없어지는 경우는 CAD에서의 데이터 생성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적으로는 플로이FD에서 처리해주는 장치는 없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플로이FD를 이호진님이 주신 질문인데 사용하면 마이너스 100도 이하 또는 고온 1000도 이상에서 금속에 대한 내구 구조, 내구성 해석이 가능할까요? 우선 금속에 대한 저 온도의 물성치가 있으면 구조 해석, 어떻게 보면 리니어, 선형 해석까지는 가능한데요. 내구성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 플로이FD보다는 심센터 3D의 내구 관련된 해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 현승헌님 질문입니다. 설계 시뮬레이션 자체를 AI를 통해서 자동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플로이FD는 AI를 통한 자동화가 내재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글로벌 팀이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임포트, 엑스포트 가능한 파일 타입은 다양하게 지원되는지요가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용석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네, 플로이FD는 CAD 환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CAD 환경에서 임포트, 익스포트 하는 파일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텝이나 IGS나 다양한 중립 포맷들도 CAD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그 상품 소개, 그 다음에 Q&A 세션을 모두 마치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